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엑스퍼트입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가 법인 전환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매일매일 오프닝을 할 때 어떤 컨셉을 잡으시는 건가요? 오늘은 특별한 뭐 그런 건 없고 그날 기분에 따라 달라지죠. 오늘 기분 좋아 보입니다. 가시죠. 네. 법인 전환할 때 자본금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돈 얼마나 태워야 돼요? 대표님들이 돈 많이 안 태우려고 하시는데 이제 업종별로 이제 최소 자본금 규정이 있어요. 세무사는 뭐 2억, 뭐 공인중개법인은 5천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대부분의 업종은 이제 자유롭게 좀 설정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법인 새로 만들 때는 자본금은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를 하시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고 자본금은 법인에 넣으면은 이제 법인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초기에 매입 대금을 쓰느라 좀 자본이 필요하면 자본금을 100에서 1000 사이로만 하고 법인에 이제 대표님이 돈을 빌려주는 형태로 해야 나중에 그 빌려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최소로 설정을 해라 라고 최소를 말씀을 설정하고 부족한 돈은 법인의 대표가 대여를 해라. 대여를 해라.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법인 전환하면 자본금은 개인 사업자 자본금 이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 전환하는 경우에는 개인 사업자의 이제 재무제표를 먼저 만들어서 자본금이 얼마 정도 나오는지를 보고 그거 이상으로 이제 자본금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법인 전환을 할 때는 개인 사업자 가결산을 먼저 하고 법무사님한테 이제 자본금을 얼마 이상으로 해달라라고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죠. 영업권 평가할 때 본인 손익이나 그 사업장을 감사평가사님들이 반영해서 뭔가 결과가 나오는데 그게 금액이 또 이제 높아지면은 저희 또 과세가 되잖아요. 그러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낮게 받는 게 좋냐, 뭐 가능하면 높게 받는 게 좋냐에 고민을 해봤는데 높게 받아도 기타소득으로 60% 공제 받고 거기다 세율을 때릴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한 1억을 받았는데 60%를 받고 4천에 한 40%라고 쳐도 1600이면 1억에 한 실효세율 16%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많이 받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가능하면. 근데 이 대표님 성향마다 또 다른 게 이제 감사평가사님한테 가평가를 맡기면은 최소 얼마부터 최대 얼마까지 뭐 선택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대표님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세금 효과라든지 절세 효과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나는 그냥 이번에 세금 안 내고 싶어서 영업권 가세 이러신 분이 있어요. 세금을 아예 안 내겠다는 이 인식부터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요. 네네. 적정히 내야 한다고 네네네.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법인 설립할 때 주주 구성은 어떻게 설계를 해주시나요? 법인 초기에 주주 설계를 좀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주식 이전을 하려고 하면은 주식 가치가 너무 높아져서 뭐 증여를 하던 양도를 하던 비상장 주식 평가라고 해서 그 평가 금액에서 얼마 못 벗어나게 이제 양도 증여를 해야 돼서 이제 몇 주 못 주잖아요, 자녀들한테. 그런데 이제 초기에는 이제 액면가로 이제 거래를 해도 되니까 내가 취득한 거랑 양도한 거랑 좀 차익이 없이 팔 수 있고 또 나중에 이제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이걸 좀 마음대로 양도가를 우리가 정할 수 없어서 초기에 법인 설립할 때부터 좀 주주 설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족들로 좀 많이 구성을 하죠. 만약에 그 주주에 미성년 자녀나 이런 게 있으면 자본금이 얼마가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금 출처가 없어서 징여세 신고 먼저 선행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업자 등록이 아마 바로 넘어갈 거예요. 꿀팁! 처음에 자본금으로 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이제 대납부터 이제 증여세 신고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고 근데 중간에 이제 주식 이전을 할 때는 주식 이전에 대한 증여세가 나면 또 증여세 대납분에 대해서도 또 증여세 그렇죠. 신고가 들어가야 되고 대납분이나 증여세를 내주는 거에 대해서도 증여세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 자녀는 넣으면 되는 거고 배우자도 그냥 넣으면 되면 나중에 만약에 뭐 사이가 안 좋아져서 이혼하면 어떻게 이혼하면? 이혼하면요? 근데 이혼하면? 이혼할 수도 있잖아요? 인생은 모르는 거니까 법인 설립했는데 법인 되게 잘 돼 기업 가치가 비상장인데 뭐 100억, 200억이야 이혼하면 어떻게 돼요? 비상장 주식도 어쨌든 재산에 포함이 돼서 이제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데 제가 최근에 굿파트너에 엄청 빠졌거든요. 실제로 이제 혼인 관계가 이제 파탄 났던 시점이 비상장이었는데 상장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혼인 파탄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재산 분할의 그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싸우는 게 나왔었는데 어쨌든 상장 주식이든 비상장 주식이든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이제 잘 하셔야 된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주주 설계하다가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해서 급 선회해서 그냥 질문해봤어요. 너무 죄송해요. 초기 주주 설계를 할 때는 이제 배우자나 이제 자녀로 이제 많이 구성을 하고 여성 기업 이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데들이 있어요. 정부 기관에 입찰을 해가지고 매출을 이제 따내는 곳들은 여성 기업 인증을 받으면 유리하기 때문에 대표자나 최대 주주를 아내분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근데 이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님 설정하면은 기업 가치가 너무 커져서 상속을 할 때 조금 맞아요. 이슈가 있으니까 그냥 대표님 100%를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법인 전환할 때 가족들 넣으면 다 괜찮은 건가요? 근데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 보고서는 주주 설계 가족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가족을 딱 때려 넣으시면 안 되는 게 개인 사업자에서 이제 법인 사업자로 이제 넘어갈 때 창업권면이 아직 남아있는 경우에는 넘어가실 때도 그 주주의 100%가 대표여야 되고 그래서 보통 이제 법인 전환하고 몇 달 뒤에 이제 주식 이동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지 처음에 모르고 이제 가족으로 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창업권면을 못 받을 수도 있다. 인터넷이 어쩌면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덫이네요, 덫. 인터넷 보고 가족들 넣으면 다 좋다고 했다가 창업권면 받는 개인 대표가 가면 다 날아가 버리고 전문가를 찾아가시는 게 지식을 모아서 그렇죠? 네. 또 저희가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은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급여를 개인 사업자 할 때는 편하게 막 쓰다가 이제 법인 되면 그게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대표님 급여 설정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대표자는 이제 근로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급여 설정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뭐 200, 300, 500으로 하세요. 요거는 이제 아니고 그 법인의 뭐 이익이나 매출이나 업종이나 앞으로의 전망이나 사업 계획에 따라서 좀 매년 검토를 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매년 하반기쯤에 이제 검토를 해드리거든요. 급여 검토를. 그 사업의 전망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게 급여 세팅을 좀 해야 된다. 누가 자꾸 말하는지 모르겠어. 뭐 얼마를 해야 된다고 무슨 국물처럼 자꾸 누가 네, 얘기하는 건지 맞아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당장 급여 안 가져가고 하고 그냥 나 이거 다 매입 대금에 다 태우고 싶고 당장 이 회사를 성장시키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나 투잡 중이라서 지금 체율이 높아가지고 이거 당장 빼고 싶지 않고 빼면 이제 회사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나 나중에 진짜 다니는 회사를 퇴직을 하면은 그때 이제 뭐 빼겠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되게 그래서? 다양한 상황이 있어서 어쨌든 대표님 상황에 맞춰서 설정해야 된다. 네. 저희가 근데 회사에서 돈을 뺀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잉여금을 가져올 때꼭 급여가 아니고 배당으로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주주니까. 그럴 때 어떤 걸 주의하면 될까요? 중간 배당 같은 경우는 정관에 이제 중간 배당 규정이 있어야 되고 배당 가져가실 때마다 이제 결의서 같은 걸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배당 가져가실 때마다 이제 내부 프로세스가 있어요. 담당자가 정관에 이제 배당 중간 배당 있는지 확인하고 뭐 배당 가능 이익도 계산을 하고 대표님이 다른 곳에서 받는 배당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배당은 세무사한테 필수로 결제를 받게 되어 있고 이사에 몇 명인지 확인을 하고 이제 결의서를 작성을 하고 대표님한테 결의서 받고 이런 식으로 배당 신고하고 프로세스가 있어서 그리고 결의서 작성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세무조사 나왔을 때 가지금으로 봐서 추가로 세금이 나올 수도 있고 근데 대부분 결의서 작성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배당한다고 하니까 그냥 알겠구나 하면서 그냥 배당 신고하시는 세무대리인분들도 있으신데 결의서를 꼭 작성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이라는 게 어쨌든 회사가 주주 거긴 하지만 엄연히 그 상법 규정도 적용받고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걸 꼭 자문 받아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인 전환할 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영업권 평가를 해야지 절세가 가능한 게 있는데 보통 이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6천만 원 이하면은 영업권 평가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고 저희가 이제 파트너님 감정 평가서 통해서 이제 가평가를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얼마 정도 나오는지 보고 감정 평가사님 수수료가 이제 최소 거의 한 20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드리는 게 더 이득인지도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대표님께 보고 드리고 이제 결정을 하죠. 최근에 오신 분인데 개인 사업자 매출이 14억인데 법인을 혼자 설립을 하셨어요. 혼자 신고 대리로 하시다가 갑자기 이번 연도에 매출이 엄청 오른 거죠. 전자상거래 이제 도소매에서 15억이 성실인데 10억 되실까봐 부랴부랴 법인을 설립했는데 영업권 평가가 이제 뭔지도 모르시고 법인 전환으로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폐업은 19일에 하고 뭐 사업자 등록은 뭐 9월 1일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안 맞고 세금 계산서도 막 뒤죽박죽 받고 문제가 좀 많으신 분이어가지고 우당탕이네요. 우당탕탕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잘 빚어드리고 있어요 지금. 빚는 단계였죠. 다시 저희가 좀 수습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 전환이라는 게 어쨌든 뭐 빈번하게 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있을까요? 전자상거래 업체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이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플랫폼 안에서 내가 그동안 쌓았던 리뷰, 구매 이런 게 이제 이관이 돼야 되는데 쿠팡 같은 경우 이관이 안 되거든요. 올레이즈도 이관이 안 되고. 그러면 제로 베이스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부터 합시다. 그래서 그게 아까워서 법인 전환하는 걸 좀 망설이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상담 좀 받아서 이런 업종이나 이런 아이템은
매출이 이 정도 추이라면 아싸 시작할 때부터 개인으로 할지 법인으로 할지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주셔서 괜히 개인으로 쌓았던 리뷰를 한순간에 날리면서 법인으로 갈 것인지 고민하지 마시고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어느 정도? 근데 또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쿠팡 같은 경우는 사실 초기 플랫폼이 아니고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 플랫폼이어서 이제 고인 셀러들이 좀 장악을 한 시장이어서 처음부터 법인으로 내가 시작을 하기에는 조금 어찌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내 미래가.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데는 이관이 돼요. 법인으로 뭐 양도 다행이네. 되고 근데 이관이 되는 게 맞지 않아요? 해줘야 되는데 그분이 실질 사업자 운영자면 해줘야 되는데 쿠팡이 조금 쿠팡은 왜 안 해줘야지? 셀러들 친화적이지 않다. 저는 이제 온갖 오픈마켓 카톡방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업자들의 그런 카톡이나 이런 걸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쿠팡 단톡방 같은 경우는 쿠팡은 어쩔 수 없어요. 쿠팡 누님한테 뭐 이 정도는 드려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사업자분들은 체념을 하세요. 여론이 형성돼 있구나. 네, 마음에 안 들어도 할 수밖에 없는? 음, 거기서 매출이 가장 잘 많이 나오고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고. 선호하니까. 네, 저도 근데 쿠팡으로만 주문해요. 카드 쿠팡 없는 삶을 상상할 수가 없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진짜. 근데 사실 전자상거래 하시는 분들은 그 리뷰가 그죠, 리뷰가 너무 중요한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쿠팡 같은 데서 리뷰가 10,000개씩 찍힌 거 그럼요. 그건 엄청 강력한 거거든요. 거의 읽지도 않고 그냥 그 읽지도 않고 그냥 아, 저 정도면 돌려잖아요. 가도 되겠다 이런. 근데 그거를 개인에다가 법인으로 갈 때는 다시 리셋부터 시작한다. 그죠, 쿠팡은 이관을 안 해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 법인 전환할 때 이거는 무조건 주의해야 된다. 주의할 사항은 이제 법인 전환이 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게, 왜냐면 지금 법인 전환 해야 되는데 지금 신혼여행 가신 저희 대표님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인 전환 하다가 막혔어요. 임대차 계약서도 다시 써야 되고 임대인이라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신혼여행 가기 전에 이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하려고 했는데 임대인이 지금 해외여행 중이래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기 나오면 임대차 계약서랑 같이 준비를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니까는 임대인한테 이제 미리 법인 설립한다, 임대차 계약서 다 이제 작성해야 된다.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법인 등기 나오자마자 계약서 이제 쓸 수 있도록 좀 날짜를 좀 조율해놓고 그리고 매출처 매입처한테도 이제 미리 다 얘기를 해서 세금 계산서도 이제 돌릴 수 있게 좀 말씀을 하시고 그 쓰는 뭐 프로그램 같은 게 있으면 그게 이제 법인으로 그대로 다 이관이 가능한지도 미리미리 좀 컨택해가지고 다 이관 절차를 진행을 하고 법인 설립하고 나서 인감증명서를 좀 많이 뽑아놓으시는 게 좋다. 카드 만들 때도 맞아요, 필요하고 맞아요. 통장 한도 풀 때도 필요하고 맞아요. 이게 통장 한 개 더 만들 때도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 개를 좀 구비를 해놓는 게 좋다. 그래서 법인 전환은 한 달 정도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고 검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멘트. 법인 전환 하실 때 일단 주주 설계 좀 세팅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님 급여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절세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개인 사업자일 때는 그대로 이익에다 세금 때려봤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냉장고에 이익을 넣어놨다가 내가 얼마의 이익을 냉장고에서 빼느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니까 급여 세팅도 내 상황에 맞게 잘 세팅을 해야 되고 영업법 분과 꼭 하고 또 법인 전환은 한 달 정도 걸리고 준비하기까지 조금 여유를 두셔야 된다. 좋습니다. 네. 말이 너무 빨랐나? 아니요. 좋았어요. 뭐 다시 한 번 할래? 아니요.